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경기 불황에 대처하는 법을 깨달은 다음 과거에 비해 호황은 길고 불황은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 경제는 2009년 3월 바닥을 친 다음 이 책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 10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세계 경제가 극심한 불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캐릭터 혹은 재선에 대한 동기만으로 세상을 예측하려 드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와우. 그렇죠? 오늘 굉장히 핫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 지금 베스트셀러를 달구고 있는 그 책의 주인공. 오늘 다룰 책은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 저자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죠. 네.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의 저자를 다독다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홍춘욱 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이자 저자, 그리고 유튜버이자 블로거십니다. 은행과 국민연금, 증권사를 아우르며 30년이 넘는 경력으로 일하시면서 대중을 위한 금융과 투자에 대한 책도 많이 내주셨어요. 특히 경제서적은 홍춘욱 박사님이 서문이나 도서평을 써주시는 것만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인증이 될 정도이니 홍춘욱 작가님에 대한 대중의 사랑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채널도 큰 사랑을 받으며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투자 그리고 역사까지 아우르는 재미있는 대중적 글쓰기의 달인 홍춘욱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모신 게 아닌데 참 너무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네. 저희가 네. 초창기에 그 총균세를 모셨잖아요. 네. 그 어려운 책을 쉽게 풀어주셔서 그때도 이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놀랐었죠. 네. 총균세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듣기만 했는데 박사님이 시간이 해주시니까 어떻게 가는지.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그렇게 재밌었는데 남의 네. 책으로 했을 때도 오늘은 또 이제 본인의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게 됐잖아요. 네. 박사님 본인의 책으로 얼마나 또 재밌을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즘 책 반응이 너무 좋은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어리둥절하고요. 네. 저 시내에 있는 큰 서점 갔더니 제 책이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다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느끼고 네. 있죠. 근데 이전 책들도 다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근데 이번 이제 책이 더 베스트셀러인가요? 그 전에 책은 이제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종합 베스트셀러.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선배인 예. 김영하 작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책을 했었거든요. 선배님. 와. 영하 형님이 예.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따르는 후배들한테 네. 저 형처럼 살고 저 형처럼 글을 쓰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를 좀 주는 그런 스타일의 물론 이제 유시민 선배가 더 높은 산 위고 앞을 가고 있지만 네. 거긴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김영하 선배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옆에 서는 날이 오니까 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또 난 참 운이 좋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형들이에요. 네. 말을 조금 더 네. 보태자면은 네. 예, 저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 발끝만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먼저 종합 베스트 얘기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독자분들 여러분들 저희 지금 종합 베스트 1위를 해보신 작가분들이 두 분이나 지금 앉아 계신 그런 그러니까요. 다독다독을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 네.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 네. 책을 처음 구상한 건 한 20년 정도 됐죠. 네. 그래서 1999년이죠. 99년에 제가 처음 블로그를 만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여자 친구가 만들어줬죠. 에? 예, 지금 마눌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심장이 덜컹했네요. 예, 그래서 전 여자친구 현직 네. 그 저기 마눌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요. 편집을 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네. 그 한참 인터넷 붐이었어요. 붐이었는데 이제 블로그를 처음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이라고 네. 하는 블로그를 이제 개통해서 물론 이제 그 블로그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게 된 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 20년치를 그 블로그를 유지하면서 홈페이지를 유지하면서 제가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북마크. 요즘처럼 뭐 에버 땡땡이나 원 땡땡 같은 네. 그런 좋은 그 인터넷에서 정보나 데이터를 봤을 때 즉각 그걸 화면을 일종의 좀 저장해 준달까 네. 스트링 캡처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느니 타이핑 그죠?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서 그걸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그러면 중국 경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 뭐 이렇게 쭉 하고 이슈 따라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쭉 북마크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가지를 네. 벌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제 책에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한 20년치 걸린 북마크의 산물이라고 제 블로그에 있는 북마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북마크를 많이 하고 와 이거 책으로 쓰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거리들 이제 글감들을 뭐 수천 개를 모아놓은 거죠. 네. 수천 개를 모아놨는데 이제 문제가 쓸 의욕이 생겨야 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지난해 연말의 일이었어요. 어디 이제 컨퍼런스를 갔는데 뭐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제가 뭐 그냥 나이로는 좀 밑에 쪽에 있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19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차기 때문에 내년은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뭐 재미삼아 들었어요. 네.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기 미국은 4년 연임이니까 재선을 해야 되니까. 재선을 해야 되니까 3, 4년 차에 성장률을 올리면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뭐 저도 역시 그 여러 국회나 의회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아니까 정치인은 당선되자마자 재선을 향해 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점점 이야기가 그 2018년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의도된 바였고 2019년은 올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2019년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췄다. 낮추겠다는 예,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음모설이네, 음모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되게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우리 사람들은 스토리에 껍벅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지구의 패자가 됐는가, 지구를 제패하게 됐는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뇌가 발전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인간의 상상력 또는 헛된 꿈 네. 또는 착각 이런 것이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최신의 가설이니까 그 이야기대로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그럴듯해 보이면 그걸 사실처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 결국 그게 이제 이런 역사나 경제를 설명하다 보면 제가 종종 부딪히는 문제인데 바로 한 인물의 캐릭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하려 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기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저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네, 네. 지금이 뭐 또 시진핑이 아닌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후진타오였다면 달랐을 거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왜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다투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놨던 보물 상자가 있는데 저걸 이제 드디어 열쇠를 끌고 가서 내가 한번 열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 그 돈의 역사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때는 안 지었고요. 네. 일단 뭘 하기 시작했냐면 분류를 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관련된 데이터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링크로 해서 책을 쓰기 전에 목차 만들기 전에 일단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재가공하면서 그것만 한 달 정도를 열심히 이제 과거에 했던 걸 뒤지는 작업만 보물창고 뒤지는 작업만 네.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리면서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죠. 이 책이 나오기 위해서 2,000권의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 북마크 된 게 한 2,000개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책은 더 읽었죠. 그렇죠. 그보다 사실 20년 동안 2,000권만 읽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0권도 안 읽었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이게 제가 이제 이 직업이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잖아요. 이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는 그 원래 저희들 이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직업의 임무는 뭐냐면 금융시장에 있는 주요한 변수를 예측해라. 이게 저희들의 목표잖아요. 그쵸.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호쾌하게 웃지 마세요. 상처를 입어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세상을 예측하라 그러는데 도저히 예측할 방법이 없으면 저는 그 잘 해설이라도 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좀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멋지다. 이 맥락 속에서 이런 일을 해석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이거예요라는 단일한 시나리오는 그건 저는 그 예측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내년 성장률 몇 %인지 찍어주세요 이러면 찍어주죠. 그거야 그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데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가장 확률 높다 생각되는 시나리오를 찍어주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작년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옐런 의장이 계속 계셨더라면 작년에 과연 12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척을 세우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1년 전에 누가 예측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장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임명권자 말 안 듣게 됐나 이거를 알아야 저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신이 이 법에 의해서 보장된 임기 내에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거 말 안 들어. 이게 옛날에도 그랬냐? 아니거든요. 1980년 볼커부터 이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시장과 맞서 싸우는 매니저들과 투자자들에게 사실은 1979년 당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폴 볼커라는 키가 2m에 달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주 그 장신의 아저씨가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고 대통령이 스톱해라라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1980년에 미국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냐면 20%까지 올려요. 20% 미국에서? 네. 와. 그러니까 이 이후 이 볼커는 뒤에 연임되는 그 뒤에 이제 임명되는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그리고 지금 파월로 이어지는 중앙은행장들에게 일종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중앙은행들은요 대통령의 말을 잘 거역 못하는 분들도 일부 계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70년대에 중앙은행장 중에 한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분한테 누가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중앙은행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았어요라고 회고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난 대가 너무 약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연준 중앙은행 총재 자리가 바뀐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강직한 인물로 임명되자마자 변신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네.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자기가 보았을 때 중요한 경제지표 이런 경제 어떤 여건들을 보고 정책을 판단하지 대통령 뭐라 그런다고 그 말에 따라 그 의도 따라 100%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제시해 주고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게 곧 어떻게 보면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쪼개서 책을 더 많이 읽고 남이 읽지 못한 것.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New and interesting. interes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새롭거나 아니면 흥미롭거나. 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연관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갑작스럽게 연관을 지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재밌어합니다. 그게 창의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기술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요새 뭐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의 병렬 연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몇몇 천재에 의해서 물론 그 전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지만 양적을 아우르는 천재들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지금 막 열리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뭐라고요? 암기 세대예요. 학력고사 세대라고 네네. 시험 치는 과목이 열 몇 개 되던 그런 시절에 네.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암기에 주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그 시장에서 어떤 설명과 어떤 설득력이 있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뉴드라는 거죠. 미국에서 나온 가장 흥미로운 최근의 논문, 미국에서 나온 가장 최신의 데이터들, 그리고 남들이 안 봤을 것 같은 데이터들, 지표들을 찾고 찾아서 책을 찾고 찾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네. Do you know 싸이 하듯이 Do you know this paper? 이러면서 설명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남보다 더 빨리 early bird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어서 설명해주자. 이쪽으로 생존 노선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노선을 잡게 되니까 책을 일단 뭐 나오는 책은 일단 또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새롭게 유명한 분들의 책이 나온다면 그 책을 다는 도저히 못 읽고요. 앞에 목차랑 요약만이라도 아는 체라도 할 수 있게 따라는 갈 수 있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는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전략을 갖고 하다 보니까 책을 강제적으로 안 읽을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가님이 다독다독에 나오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2,000권 이상의 그보다 훨씬 많은 책의 토대로 쓰여진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 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빠쇼님 제일 궁금해요. 홍철 박사님은 일단 학부 전공이 사학이셨어요. 연세대학교 사학과 나오셨는데 그리고 대학원을 경제학과, 박사학위도 경제학과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학계뿐만이 아니라 또 이쪽에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아무튼 이쪽에 실전 투자하신 데까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런 전문가는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총교사를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이 경제 얘기를 역사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책의 결과가 이게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독다독과 함께 성장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야,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기대가 아니라 만족도를 높여주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서점에 깔리기 전에 먼저 받았거든요. 출판사에서 좀 배려해 주셔갖고 먼저 보내주셔서 읽었는데 한 번에 다 읽었어요. 진짜 안 띄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독성면 가독성도 좋고 일반인들 경제에 조금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요 독후감을 다 쓰고 싶은 욕망을 쓰게 그리고 이제 이거랑 관련된 사건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은 욕망을 들게 하는 예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시기 타는 책이 또 아니잖아요. 이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터디셀러가 됐다는 게 또 스터디셀러요? 스터디 앤 스테디. 네. 와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아무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갖출 건 다 갖춘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 그 세계 역사를 또 다 다루고 있잖아요, 책에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가 주도를 해나가는 그런 것만 있었는데 이걸 또 돈의 관점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더 여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맞겠구나. 돈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할 때 되게 막 한국 내에서 막 아둥바둥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절대 안 되겠다. 세계 경제를 모르고서는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이건 전혀 대응을 못 하겠구나. 그런 것도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됐고
또 하나 이게 딱 보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전에 저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유발하라고 예. 했었잖아요.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챕터 끝에 또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그 다음 챕터에서 또 네, 그거에 대한 맞아요. 답변을 이 맞아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책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런 되게 기쁜 마음도 들었고요. 저도 한 번 책 딱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너무 궁금해지고 이게 개별 사건이 다 다른 사건인데 어떻게 끝에서 딱 연결이 되면서 끝까지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써온 거를 네. 썼다고 해서 기대는 하지 마셔요. 제가 항상 이렇게 네. 홍춘욱 작가님이 써야만 하는 책을 드디어 쓰셨다. 우리에게 돈이 지폐만이 아닌 계좌의 숫자이기도 하고 주식의 등락이기도 하고 신용카드의 한도이기도 한 만큼 돈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로 인해 변모해왔다. 늘 밥벌이를 궁리하는 우리가 왜 돈의 역사를 읽어야 할까?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도 벌떼처럼 모였다가 사그러든 코인의 열풍에서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는 햄릿적 고민에서도 진짜 돈이란 게 무엇인지 알아야 살아남는 선택을 한다. 돈을 둘러싼 전 세계의 암투와 대응들, 아찔한 불안과 호황을 책을 통해 지켜보며 돈의 속성과 미래까지도 개간할 수 있는 총체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써봤습니다. 야, 와, 이 로사님이 하는 요 서평 멘트 있잖아요. 네. 요것만 모아서 책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책 하나 쓰시죠. 손에 땀이 나요. 와,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드리머 얘기할 때 이 책은 조금 아이가 크면 아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네, 제가 그 알려주고 싶다. 돈에 대해서. 네, 독자 네. 서평 중에 제일 신났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로사님 이야기하신 그 비슷한 서평을 봤는데 네. 책을 2권 샀다로 시작되는 서평이었어요. 요. 네. 아, 일단 예, 좋아요. 예, 진짜 들어 좋아. 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봤더니 책을 사놨는데 책이 집에서 못 찾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어디서 흘리고 왔다 하고서 한 권을 더 사서 읽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방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걸 발견해서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빠 보고 있던 거 내가 가져왔지 이러면서 아빠 서재에서 책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래요. 네. 와. 중학교 2학년 애가 뒹굴뒹굴하면서 이거 재밌니? 그랬더니 아빠 나도 이거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한 그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이 책으로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했다라고 그렇게 서평을 올려주신 거에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독서 문화계가 약간 허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양극화가. 그러니까 되게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쉽게 글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저도 아까 이야기해서 그 시내 모 대형 서점 이렇게 가서 보면 제 책이 되게 외롭거든요. 그 책의 그 리스트들을 보면 그런 책이 나쁜 책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글들을 보면 맛깔나게 정말 잘 쓰시고 맞아요. 또 그 에세이이지만 담담하게 읽다 보면 나중에 뭔가 의지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 참 글 잘 쓰시는 분 많다. 그런데 바로 이제 K모 문고 기준으로 해서 그 뒤로 딱 돌아가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서가 쪽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놓여 있는 잘 팔리는 책이 있는 곳에 있는 책을 넘어서서 그 바로 뒤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어요. 너무 갑자기 어려운 책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코너에서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썼던 그런 책들 코너에서 뒤로 딱 돌아서서 그 뒤에 있는 서가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나도 어렵게 저도 정말 읽을 때 굉장히 힘드는 어려운 책들과 굉장히 쉬운 입문서 사이에 중간에 너무 그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걸로 먼저 제가 좀 유명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썼던 책 2010년에 썼던 책 스마트한 경제 공부에서 덕후 감상문만 모아서 책을 하나 쓰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그때 썼던 책들이 한 60여 권 되는데 상당수가 절판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니까
빠르게 절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재고가 다 사라져서. 아. 그런데 그 다시 복간되거나 재출간되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그게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 책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하는 게 홍 박사님 전공 분야인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추천할 책이 있나요? 이렇게 딱 물으면 예, 그 저기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경제학 원론이라도 한번 보셨나요? 하면 안 보신 분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항상. 맨큐의 경제학 네. 몇 페이지 있다가 말았어요.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 교과서는 네.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공부하라고 만든 책이지 혼자 독학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아, 또 정의를 또 명확하게 네. 해주셨네요. 맞네요. 교과서는요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네네. 하면서 네. 그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따라가려고 만든 그 참고서에 해당되는 거고 선생님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 학기를 쭉 하신 동안 그 책 내용을 다 못 나가요. 그래서 일부만 핵심 내용 위주로 사례를 들어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걸 같이 따라가라고 그 책을 만든 거지 일반인 독자들이 그거 편하게 읽으라고 그렇게 만든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추천하는 책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책들 하다가 뭐 매직 경제학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절판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공부를 좀 쉽게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장점이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게 역사 공부를 좋아하니까 네. 역사랑 엮으면 그러니까 유입을 조금 양쪽 다 시켜볼 수 없겠나.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왜 그랬는지를 맥락을 알 수 있고 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테니까 그 역사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함께 해서 하나하나 챕터 뒤에 이번에 7장까지 배운 거가 이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게 네. 지금 우리의 투자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라는 내용을 해서 약간 교과서에 를 공부하기 시기 전에 맛보기 책으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요약을 넣었는데 네. 유발 하라리도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하라리는 그냥 네. 토스하고 받아서 얘기하고 네. 토스하고 받아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하는 느낌이라면 이 책에는 정말 추천 도서가 알알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작은 챕터들이 있고 그 챕터마다 이 내용을 어디서 이렇게 참고자료. 참고하셨는지에 네. 대해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공부, 더 넓은 공부를 하시기에도 좋을 네. 것 같아요. 혹시 이 네. 참고 자료 이거 출판사에서 로이 받으신 건 아니시죠? 절판된 책도 많아요. 저는 이 참고 자료에 나온 책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책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내용이 워낙 우수하고 이제 홍춘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검증받은 저자가 정말 쉽게 풀어진 책이기도 하지만 제목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돈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좀 저급하게 보거든요. 잘 안 봐. 근데 돈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역사가 붙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제목 어떻게 지신 거예요? 예, 너무 대박이었어요. 남이 지어줬어요. 정말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난해 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 네. 사실 그때 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고민 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버 모임을 나갔어요. 경제 관련 유튜버 모임을 나갔어요. 네, 근데 유튜버 모임도 다 똑같아요. 누구 나오나요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이 주인공은 그 네이버 최대의 그 부동산 카페를 갖고 계시는 부동산 그 바로 스터디? 그 강영훈 대표가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강영훈 대표님 앞에서 이제 제가 맥주를 한잔 하면서 푸념을 했어요. 대표님, 물론 이제 저보단 나이가 좀 낮으시지만 그 이루신 게 크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강 대표님, 대표님 부동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큰 커뮤니티를 유지하시고 더군다나 부동산 TV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독자 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푸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 는다. 로사님이 지금 막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그 유튜브 정말 안 늘죠, 그죠? 근데 뭐 쑥쑥 크긴 하는데 빵 터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네. 임계점을 넘겨야 되나 봐요. 네, 처음에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여러 개 이제 방송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별로 안 느는 것 같아서 지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강용훈 대표가 부동산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구독자 수가 잘 안 늘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네, 제가 봐서는 박사님이 제일 잘하는 걸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띵 했죠. 이게 뭔 소리야? 와, 멋지다. 깨 뚫어먹네. 네,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네. 박사님은 경제 그리고 역사 이 두 분야를 잘해요. 그러면 왜 방송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안 하세요? 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동영상을 한 50개만 찍어요. 그게 그래서 50대 사건이 나왔어요. 이야. 파파라치가 왔나요? 그래서 네. 유튜브를 50개 찍을 분량으로 50대 사건을 고르시고 아, 그걸 책을 쓴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시면 제가 봤을 때 10만 갑니다. 이야. 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그 도사님 좀 만나봐야겠어요. 야, 앞으로 이 강영훈 대표 이쪽 그 컨설팅으로 나서겠는데요. 모셔야겠는데.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을 먹은 중인데도 필기를 하면서 핸드폰에 물론 이제 필기를 하면서 집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부터 20년치 모았던 거 북마크를 정리하는 중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50개를 골랐어요. 아, 그렇게 나왔구나. 뽑으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순서는 바뀌고 네. 들어갔다 나갔다 한 왜냐하면 막 2,000여 개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어서 재밌는 것만 하자 하다가 네. 이건 맥락이 안 맞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마지막 책 막판에는 한 10개 정도 에피소드를 뺐어요. 책이 너무 두꺼울 것 같으면 안 팔겠다. 또 약간 맥락이랑 안 맞겠다. 뭐 이렇게 싶은 것들은 제가 좀 뺐거든요. 원래 그럼 60대였어요? 60대 사건이었어요? 아니 강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50개 찍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50대 사건 야 입에 야. 착 붙는다. 네. 그래서 50대 사건으로 보는 이제 돈 이야기였나 뭐 그랬을까요 처음에. 근데 역사를 붙이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경제랑 역사 이 둘을 제일 잘하는데 왜 방송에서는 안 하세요? 뼈를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돈의 역사 해서 출판사에 이제 가제를 보내고 목차를 대충 적어서 보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혼났죠 출판사에게. 왜 있네. 왜 10개 뺐냐고. 60대 사건에도 네. 책이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책이 너무 얇다. 더 두껍게 냈어도 잘 됐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무도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책은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연유로. 네. 아무튼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유튜브용 책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정리된 목차는 과연 어떤 것인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저는 어마어마한 분량에서 추리고 맥락을 잡아나간 이 목차를 좀 알려주십시오. 전 네. 너무 감사한 게 난 이런 책이 너무 좋아요. 서문에 작가분께서 네. 이 책의 목차를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책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작가분께 물어볼까 봐요. 드리마 하지 마. 안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쭉 정리를 해서. 총 7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의 제목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서양 세계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시고요. 2부의 제목은 대항해 시대로 열린 글로벌 경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3부에서는 멜서스와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라는 제목이고 여기에서는 산업혁명의 발생과 확산 과정을 좀 다루고 있어요. 4부는 대공황이라는 제목이고 1929년 대공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 금본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5부는 금본위제가 무너진 이후의 세상이란 제목이고요. 1971년에 닉슨 쇼크 그것을 계기로 금본위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루고 있고요. 6부는 일본 경제는 어떻게 무너졌나라는 제목이고 여기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전후로 이제 미국과 일본 경제 동향을 좀 다루고 있고요. 7부는 1997년 우리나라는 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경제 이벤트 이슈들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너무 가장 반응이 좋은 챕터가 어디예요? 1장이죠. 1부죠. 1장 1부. 예, 그 1부에 가장 힘을 네. 많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를 이해하려면 이게 그 앞에 그 왜 이게 돈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네.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트라팔가 해전을 썼던 이유가 네.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국 여행 갔다 오시면 트라팔가르 광장은 다 보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빅토리호라는 넬슨 제독이 마지막까지 거기서 선상에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벌이다가 돌아가신 그 현장이 보존돼 있는 그 기함, 함대의 기함 앞에 제일 앞에서는 플래그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기함이 또 그 박물관으로 보존돼 있어서 되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위인 그러면 항상 1, 2등을 놓치지 않는 분이 사실 이순신 장군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수학여행도 저 같은 경우는 통영으로 가서 거북선 모형의 등대앞을 지나간 게 이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살짝 빌려서 거기서부터 흥미를 한번 유발해보자.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거기서 패권 국가들의 교체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 이런 네. 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니까 네.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제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금융 시스템도 만들고 뭔가 금리도 낮추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이에 동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서양 사람들은 왜 나갔나 해외로 금을 찾아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금에 대한 이야기 또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대항해 시대들을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왜 중국이나 동양에 있는 한국, 조선이나 일본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더 나가서 거기서는 왜 산업혁명을 못 일으켜서 결국 나중에 아편 전쟁이라든가 뭐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은 페리 함대의 내항에 따라서 그 구로분해라고 하죠. 흑선이 와서 네. 일본 경제를 일본 전체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 놓거든요. 왜 이렇게 수동적 입장이 됐었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걸 쭉 들고 나면 이제 산업혁명까지를 다 하고 나면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이전에는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1인당 소득은 줄어드는. 야,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번창한 세상이 좋은 세상일 텐데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1인당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 이게 왜 그랬나? 이게 결국 생산성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생산성이 끝없이 향상되는 것 같은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다 싶었던 1929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인 대공황이 덮치면서 세계 2차 대전의 그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 흐름을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서양에서 영국이 그 인구 작은 나라가 16세기, 17세기 때 보면 인구 400만이에요. 그밖에 안 됐나요? 진짜 작아요. 근데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예, 그 도대체 어디서 가능하냐.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그 13세기, 14세기 흑사병 때는 인구 200만으로 줄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돈의 네. 힘이다. 왜 근데 그 나라는 딴 나라보다 금리가 낮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채권을 사주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딴 데는 다 그냥 임금님 혼자 하는데 네. 왜 거기는 국민들이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주고 또 그걸 상속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심지어는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국민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채권을 살려고 드는 이유가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그런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나가다 보면 경제가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일 처음을 이 전체 책이 한 350페이지 되는 분량이고 그 전에 초고까지 하면 450페이지를 썼다면 1장 1절 일부 1장이 전체 글에 한 30% 정도의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1장을 읽으면서 되게 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들어요. 돈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돈의 역사에서 본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신뢰이고 그렇죠. 또 공평할수록 더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이란 뭔가요? 네, 제가 봐서는 그 유발 하라리가 참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평통보였을 거고요. 그 전에는
배였을 겁니다. 그죠? 배요. 배. 그 이제 목면이라든가 아니면 삼배로 만들어 놓은 한 필, 두 필로 세던 옷감이었을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쌀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금이나 은이었겠죠. 근데 이게 그 참 실물 화폐는 참 쉬워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금속 화폐로 나가는 과정이 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특히 2부에서 열심히 이제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에 돈의 의미는 가치 평가의 척도였어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 4명의 오늘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로사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네. 그리고 빠숑님은 어부예요. 더 좋은 거 좀 해주시죠. 예, 나도 더 어부예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그리고 드리머입니다. 드리머는 익수님은 네. 그 사냥꾼이에요. 아, 좋네요. 좀 있어 예. 보여. 그리고 저는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4명 사이에 항상 끊임없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4가지 다에 대해서 선호가 골고루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쌀도 골고루 먹고 물고기도 골고루 먹고 그리고 들짐승 산짐승도 골고루 먹으면 좋은데, 제가 성향이 물고기는 엄청 좋아하는데, 미안해요 드리머. 물고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누리내가 나서 그런지 멧돼지는 싫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그쪽 성향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이 면화 또는 삼배를 드리머 쪽에서도 얼마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건 잘 아는데, 네. 나는 갖고 싶은 게 멧돼지 고기는 관심이 없고 토끼 고기는 보기만 해도 아유 저 귀여운 토끼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난 드리머가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로사님하고만 거래하거나 빠숑님하고만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는 서로 사람들이 기후와 선호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딱 일치될 때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이런 사회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급자족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드리머님은 큰일 나는 거죠. 네. 나는 드리머님 같은 경우는 옷도 필요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름에 털 가죽이 옷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쪄 죽잖아요. 그쵸. 네. 게다가 뭐 중요 부위만 가리고 그리고 상상하고 있어요. 그건 상상 안 하고 싶어요. 게다가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그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 저기 로사님이 만들어 놓은 곡물도 필요할 거고요. 특히 어죽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가 자신의 이해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만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면 결국 다 모두 자급자족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벌어지는 거고, 그건 굉장히 불행한 세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옷감 만드는데 프로예요. 그런데 옷감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논이 내가 하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잡고 싶은 저기 물고기도 잡으러 가는데, 빠숑이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따 낚시 되게 못하네. 그리고 로사님이 저를 보면 저거는 저렇게 하면 다 썩는데 저 사람 저거 큰일 나는, 이해되시죠? 네. 자급자족이라는 게 다 자기가 잘하는 게 분야가 있는 법인데 그걸 못하고 전부 혼자서 다 자기가 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건 사회가 굉장히 힘든 세계고, 조금만 뭔가 잘못되는 순간 생사의 기로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한 단계를 나가게 되는 게, 그러지 말고 모든 가격을, 모든 교환을 배에다 맞추자. 쌀 한 가마니에 맞추자라면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임진왜란 전후를 했을 때는 은이었고요. 그 뒤에는 우리 그 면화, 그 이제 뭐 몇 포를 가지고서 쌀 몇 가마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그래서 옷감을 가지고 만드는 사회가 됐다가 그 뒤에 숙종 임금 지난 다음부터는 상평통보가 나오면서 네. 구리의 가격을 맞추는. 그러면 하나의 특정 제품의 가격을 딱 맞추면 얼마나 편한지 이제 서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면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저는
어딜 가서도 면포 하나랑 예를 들어서 로사님이 재배한 쌀 그리고 빠숑님의 물고기 그리고 드리머님의 멧돼지 고기 몇 근의 가격이 시장에 존재하는 순간 하나의 가격만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모든 네. 가격을 저기에만 맞추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면포를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지만 면포가 또 우리 집에 보면 한 필만 있으면 되는 집이지만 제가 면포 10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부러. 왜? 그걸 가지고 쌀도 사러 가야 되고 물고기도 가지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화폐라는 것, 금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처음에 나온 게 바로 교환을 위한 가치 측정의 도구로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까우리 조개라는 조개로 그래서 한자 보면 조개 패자가 항상 재물 재화 쪽에 붙는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러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모든 통화의 표기에 예전을 올라가 보면 금광이네, 은광이네, 소금이네라는 걸로 다 가는 게 이런 이제 실물 화폐들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실물 화폐의 세계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두 번째 화폐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 가치 저장의 수단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면포를 10필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면포 10필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쌓아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작년에 만든 면포랑 올해 만든 면포가 같은 면포예요? 곰팡이가 끼고. 그렇죠. 습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화하지 않는 좀 이렇게 좀 단단하고 좀 쪼개기도 편하고 누구나 들고 다니기 편한 걸로 가면서 금속화폐의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유발 하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속화폐 그거 금 쪼가리 가지고는 우리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지만 그걸 금이라고 인정해주고 누구나 화폐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어디를 가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결국 신뢰의 어떤 집약체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점프가 시작되는 순간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주는 이런 매개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용하고 야, 소개가 되고. 쏙쏙 되고 한 번에 해야 됐어. 네. 야. 괜찮아 진짜 스터디셀러 네. 스터디하고 오래 네.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책 보는 거하고 네. 이렇게 직접 설명 듣는 거랑 또 저자 달라요. 특강이잖아. 일타 강사예요 완전히. 아 야. 그러면 아까 10개의 사건 빼신 거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예,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 네. 거기서 또 네. 채우면 되겠네요. 한 10개 더 있다니까 되게 못 본 느낌 들고 아쉽잖아요. 거기서 보면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1부는 저희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2부는 어떤 얘기 재밌는 얘기 해주실 건가요, 작가님? 아까 이야기했던 돈 이야기로부터 조금 더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랑 계속 이렇게 대결 구도잖아요. 그것도 살짝 좀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 그 맥락 왜냐면-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궁금해요.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 그 얘기 야. 좀 그 얘기 너무 궁금하고 저는 사실 경제학자분이 제시할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 고민이 돼서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2부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다음 주 책 뭔가요, 로사님? 네. 이분 90년대에 태어나신 작가분이 좀 이렇게 최연소 작가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네. 36회 김수영 문학상에 빛나는 와우. 시인이자 네. 산문을 쓰시는 작가님이 나오십니다. 네. 문보영 작가님이시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문보영 기대해 작가님 주세요. 모시고 네.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홍순욱 박사님과 함께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